안녕하세요. 현장 어떠니의 김희택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갱품 추락사고입니다. 갱품 추락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로 연결되는 경향이 많은 사고인데요. 최근에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갱품이 추락하면서 근로자 한 분이 사망하시고 한 분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경기도 고양의 장항동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똑같이 갱품이 추락하면서 근로자 한 분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갱품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갱품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갱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측에서는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회사 측에서는 예방하기 위한 것과 사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갱품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마다 갱품의 모양이 달라서 항상 이런 구조물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갱품이 이렇게 생긴 것이다. 그러면 이 갱품을 왜 사용하느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갱품은 기본적으로 거푸짐이에요.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콘크리트가 액체인 상태잖아요. 네모나게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네모나게 짓기 위해서 외부에다 틀을 갖다 대는 거예요. 대고서 액체인 콘크리트를 갖다 부는 거죠. 굳으면은 네모난 모양으로 붙겠죠. 자, 그럼 이런 갱품이 왜 추락을 하게 되느냐? 이 빨간 칸 안에 보시면 높이가 다른 두 개의 평면을 볼 수가 있죠. 콘크리트 타설을 다 하면 위층도 타설해야 되니까 갱품을 위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인상 작업을 하다가 보통 갱품이 탈락해서 추락하게 됩니다. 인상 작업은 쉽게 얘기하면 갱품이 벽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떼내서 위에다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위에다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타워 크레인으로 갱품을 잡아놔요. 그런 다음에 벽체에 고정된 볼트들을 빼죠. 그러면은 갱품이 허공에 매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타워 크레인이 갱품을 위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또 다시 볼팅을 해서 고정을 해요. 그럼 언제 사고가 나냐면은 와이어로 갱품을 잡지 않고 있는데 볼팅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락을 하겠죠. 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또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이건 제가 직접 사건을 했었던 사안이었는데 우리 아파트를 보면은 계속 똑같은 넓이의 구조물이 계속 위로 쌓아지는 게 아니라 최고층부 상단에 가면은 아파트의 폭이 좁아드는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갱품이 교체가 됩니다. 갱품이 교체가 되면 앙카볼트를 집어넣는 구멍의 위치하고 개수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앙카볼트가 구멍의 위치가 맞지 않아서 제대로 충분하게 고정이 되지 않고 지지력이 떨어져서 추락하는 경우가 있고, 앙카볼트를 집어넣고 제대로 고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경우에도 역시 지지력이 떨어져서 갱품이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들은 와이어로 갱폼을 매다는 작업과 볼팅으로 벽체에 고정시키는 작업의 순서에서 미스가 일어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뭘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표를 보시면 이게 우리 법조문입니다. 조립 방법, 순서, 절차를 근로자에게 충분히 교육해라 라는 게 첫 번째 준수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분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돼요. 이동을 하는 중간에 하부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한 통로를 만들어라. 세 번째 의무사항은 이게 상당히 고층부에 매달려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고정 철물 이런 것들의 이상 유무를 항상 살펴봐라. 부러져서 떨어지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 구조물의 이상 유무를 항상 살펴봐라. 자, 네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갱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갱품을 타워 크레인에 와이어로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라. 안전 조치를 하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인양 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 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와이어에 매달린 상태에서 볼트 작업이 항상 이루어지도록 해라 라는 게 사고가 되겠고, 5번은 케이지 안에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지 마라. 들어 올리면 떨어지겠죠. 또 한 38조에서 보시면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미리 교육해서 작업해라 라는 조항이 있고, 39조에 보면 중량물 취급하는 경우에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작업 지휘자를 배치해서 작업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라는 게 39조. 40조 보면 신호수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하는 작업을 할 때 신호수를 항상 배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법에서 하고 있는 거를 잘 살펴보면 갱품을 인상하는 작업을 할 때 신호수가 있어야 되고 작업지휘자가 있어야 되고 작업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근로자에게 교육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볼트를 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항상 타워 크레인에 갱품이 매달려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우리 법의 내용이겠죠. 이렇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회사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주로 대응하느냐? 회사는 근로자의 실수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갱품이 추락하면 2명 이상이 한꺼번에 추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2분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회사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맞을 수가 있어요. 회사로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중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근로자의 실수다. 우리는 할 건 다 했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갱품 사고에서 회사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앙카볼트를 다 심으라고 교육을 했는데 근로자들이 빼먹고 심지 않았다. 우리는 볼팅을 다 조이라고 교육을 다 했는데 조이지 않았다. 신호를 주지 않았는데 갱폼을 매달고 있는 와이어를 해체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보통 많이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유가족 측에서는 혹은 재해자 근로자분께서는 사고 당시에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시던 동료 근로자분들을 수소문해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뭐 녹취를 한다든가 해서 증거를 좀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뭐 합의를 한다든가 피해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실 수가 있겠죠.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방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즘 작업자들, 특히 갱폼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신호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해야 되고 작업지휘자분들이 꼭 하나하나 단계별로 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작업지휘를 하시고 마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하고 작업하는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근로자분이 실수를 하신다든가 뭔가 미흡한 신호체계에서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사고 난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초기 형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근로자분들하고의 합의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이틀 연속해서 발생했던 갱품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김의택 변호사였습니다.